네, 이틀 남은 6일 지방선거 국민의힘의 마지막 필승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동부위원장 정미경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은 어디 계세요? 지금 이거 인터뷰하고 있어요. 따로 나와갖고 오늘 방송하고 유세하고 그랬거든요. 예. 혹시 유세 현장에 계신가 해서 현장 분위기 좀 들어볼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전화 인터뷰 못해요. 알겠습니다. 인터뷰를 위해서 유세 현장도 보게 하시고. 자, 사전 투표율 세종 22.39%, 그다음에 전남 31%, 대구는 상대적으로 좀 낮았습니다. 이 사전 투표율 지역마다 좀 차이 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에 좀 유리해 보이나요? 저희가 볼 때는 이번에 대대적으로 사전 투표를 해달라고 저희가 독려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국회의원 전원이 이제 사전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도부도 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사전 투표율이 되게 높이 나올 거라고 사실 기대를 했거든요. 네네. 작게 나온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25% 정도까지 좀 욕심을 냈었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유불리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유불리는 다만 이제 저희는 투표율이 아주 높으면 우리에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요. 근데 전남은 31.04, 대구는 13.8 이렇게 좀 극명하게 대비가 돼서 여전히 혹시 사전 투표하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거 본투표해야 돼. 사전 투표는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여전히 좀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가? 대구에서는 이런 걱정도 좀 드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닌가요? 대선 때도 그랬었거든요. 네네. 대선 때도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이제는 사전 투표가 누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어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제 전체 투표율, 총 투표율에 이제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께서 국민들께서 투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지상파 3사가 실시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광역단체장 17개 중에서 9곳에서 국민의힘 우세, 민주당이 4곳 우세, 그다음에 경기, 인천, 대전, 세종 4곳은 접전으로 나왔습니다.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최종 결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접전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접전지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쉽게 예측을 좀 못하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새로운 정부 출범한 지 22일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냐라는 게 우리 국민들께 큰 흐름 정서가 아닌가. 저희가 현장을 다녀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안정론 내지는 힘을 좀 보태줘야 된다, 새 정부에. 자, 대체로 지금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전에 대전, 세종, 오후에는 오산, 수원, 용인, 충청권과 경기도권에 화력이 좀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동선으로 보자면 그렇거든요. 국민의힘 쪽이. 지금 이준석 대표는 접전 지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도 충북, 경기 이렇게 가셨어요. 그리고 경기도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접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접전이다. 충남하고 대전 여기도 이제 접전. 대전이 여론조사에서는 접전지였는데 충남도 접전지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충남은 저희는 약간 우세 지역으로 본다. 네, 근데 이제 또 접전 지역이라고 언론에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내심으로는 거기는 약간 우세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 아무래도 경기도 쪽에 관심이 제일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일단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 완주할 것으로 보이네요. 단일화가 플러스 단일화냐 마이너스 단일화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다. 결과적으로는 단일화는 추진되거나 성사되지 않았고 강용석 후보의 완주 김은혜 후보에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완주는 저희는 이 사전 투표 때까지 계속 지금 완주하시면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완주하신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작전을 짜고 전략을 짜고 이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뭐 그 이준석 대표와 그 안철수 전 대표, 네. 그다음에 우리의 김은혜 후보,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예. 이렇게 지금 저희는 처음부터 그렇게 세팅한 상태로 예, 이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 전략대로.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선관위가 그 이의제기 결정 내용 공고해가지고 공고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선관위에다가 투표소에다 붙인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김은혜 후보가 재산신고, 공직자 재산신고를 할 때 등록해서 그 공보물에 나갔죠. 약 16억 원 그리고 지분과 관련돼서 허위의 사실이 공지됐다라고 하는 게 그 공고가 되니까 민주당에서는 내내 그 선거가 끝나도 재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이 부분 어떤 입장 갖고 계신가요? 그럼 민주당은 뭐 정치적 공세를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사실은 우리 김은혜 후보 측에서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건 이제 그 실무자 착오가 있었다. 네, 그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네, 부인한 게 어떤 내용을 부인한 게 아니라 그건 착오였다, 실무자에. 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건 문제 없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뭐 그런 방식으로 그냥 공세를 펼치겠죠. 근데 지난 23일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에서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이 가액 축소 신고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김 후보가. 네. 예. 김은혜 후보는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무자가 착오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실무자의 착오다. 단순 착오다. 네. 예. 네. 어쨌든 이거는 뭐 공고가 돼도 뭐 큰 변수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변수 안 된다고 봅니다. 투표소마다 옛날에 물론 이 경우하고는 틀리지만요. 네.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네. 그 오세훈 시장한테도 민주당이 똑같은 방식으로 막 공세를 펼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투표소마다 막 다 붙이고요. 무슨 세금 누락했다고 막 그런 방식으로. 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글자 워딩 생각이 나지 않지만. 네네. 네, 그랬었잖아요. 그때도 네. 그 민주당은 정치적 공세를 엄청나게 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는데요. 네.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관위에서 네. 재산 신고가 허위로 됐다, 사실과 다르게 됐다라는 공고문이 붙어도 큰 대세 지장 없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후보 경우에는 그때 세금을 더 많이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별 관계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에 반해서 또 우리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는 특정 기업 대표자로부터 그 정치 자금을 받은 것이 이게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의 대가 아니냐 이런 공세를 공격을 하고 계시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은 어떤가요? 저희 뭐 지도부 차원에서 한 적은 없고요. 네네. 예. 이제 무슨 선거 캠프에서 이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네. 예, 그럴 경우에 이제 그거는 김동연 후보께서 답을 정확하게 내셔야. 네. 또 그건 도민들께서 보고 판단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봅니다. 네. 양쪽을 공정하게 하나씩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여쭤봤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도부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김동연 후보 측에서는 날짜가 안 맞다. 돈 받은 거는 작년 10월 달이고 단일화는 그렇죠. 돈 받은 시기하고 이 단일화 날짜가 안 맞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한 것까지. 예. 그거는 뭐 각자의 평가가 남는 부분일 겁니다. 예. 자. 정채고위님 지난 27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출연하셔가지고 이준석 대표 성상납 의혹 두고 공방을 하셨어요. 네. 예, 성상납이라는 것도 명예훼손적 발언이다. 이런 맥락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 느닷없이 처음 시작하자마자 전재수 의원께서 네네. 뭐 이준석 대표 개양 을에서 뭐 선거운동하는 거 도움 안 된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평소에 이제 저도 수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검사 출신이시죠. 예, 언론에 나와 있는 거 보고 그냥 제 나름대로 법조인 시각에서 좀 생각해 둔 게 있었거든요. 네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28살인가? 네, 뭐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청년이었죠. 예, 그 다음에 비대위원이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요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핫하잖아요, 사실. 네.
근데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20대잖아요. 그죠? 27살, 28살 그쯤 됐을 겁니다. 예. 예. 그러면 그때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는 박지원 비대위원장보다도 덜 주목받는 위치에 있는 거죠. 여기는 비대위원이고 우리 박지원 비대위원장 당 대표니까요. 네. 보면. 예. 근데 지금 그 여의도 기성 정치인들이 박지원 비대위원장한테 하는 걸 보면 네. 그냥 인형처럼 앉아 있으라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세워놓은 사람. 예.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그 자리에 세워놓은 여의도 기성정치인들 누군가는 몇몇은. 네. 아니, 그냥 그 바지 사장으로 앉혀놓은 건데 왜 목소리를 내냐. 이런 마음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하니까 자꾸 이제, 조용히 하라니까 뭐 이런 생각이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저는 이 지점이 참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마치 무슨 자리를 요구했다. 네. 욕심을 냈다. 혁신위원장 자리를 요구했다. 이러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하는 이야기 자체를 뭔가 음모와 의도가 있는 걸로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고사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의도 기성 정치인들이, 어른들이. 네네. 저는 그걸 보고 이 어른들이 젊은이한테 하는 그 태도 이거는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거랑 똑같이 이준석 대표도 그때 당시 비대위원인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네. 말하자면. 예. 그런데 뭐 비대위원한테 어떤 청탁을 하느니 뭐 성상납을 하니 이런 얘기 자체가 너무 모욕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청탁을 했다면 무슨 청탁인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탈탈 털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네. 예? 그럼 뭔가 내용이 있다면 뭐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에 이런 성상납 이런 단어가 주는 그런 게 너무 모욕적이지 않나.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대표니까 참고 있겠지만 어느 정도 네. 본인은 아마 되게 그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그냥 제가 네네. 혼자 추측해 본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준석 대표 당 윤리심판위원회에 올라가 있죠. 그거는 네. 예, 뭐 직접적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을 깜짝 놀랐어요. 네. 그걸 갖다가 뭐 회부했다 그래가지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어요. 네. 네. 이게 어쨌든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심리를 한다라는 거죠, 일정상. 아니 뭐 회부했으면 뭐 심리를 하겠죠, 절차상. 예. 네. 근데 뭐 최고위가 거기에 지금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네. 윤리심판위원회 어떤 뭐 심리 내용을 아마 뭐 전부 공개하거나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지방선거 끝난 뒤에 이 부분은 당에서 좀 정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를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자, 그 민주당 쪽 얘기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 김포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합하고 수도권 서부를 개발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저는 이걸 보면요. 네. 그 이재명 후보가요. 네. 본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개항을 해서. 네. 예, 이게 당선되기 좀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거기에 그 김포공항 이전 이슈를 들이댄 게 아닌가 싶어요. 급하니까. 위기감의 발로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두 가지 지위가 있어요. 네. 그 개항을의 후보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전체 선거를 지금 총괄하는 위원장이잖아요. 네, 총괄선대위원장이죠. 네, 총괄선대위원장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한 얘기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 그냥 개항을 후보 입장에서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선거 전체의 이 파급 효과가 어떨지를 이분은 아예 그거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나만 되면 된다. 네. 라고 생각하신 건 아닌지. 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일단 얘기를 들었을 때. 왜냐? 벌써 제주지사 후보, 민주당의 제주지사 후보가 얘기하잖아요. 네. 그 어차피 안 될 건데. 이런 표현을 써요. 이 공약이 어차피 안 될 건데 왜 이준석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냐는 식으로 말을 해요. 사실 듣고 있으면 약간 웃음이 나와요. 네. 이 문제를 이걸 들고 나온 사람은 이재명 후보거든요. 네. 그러면 제주지사 후보가 상식적이라면 이재명 후보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네.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를 공격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닌 거다. 제정신이 아니다.
네. 예. 오죽하면 지금 콩가루 집안이라는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국민의힘을 지지해달라고 국민 여러분들께 한 30초 정도 말씀해 주시죠. 새로운 정부 출범한 지 22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새로운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권 교체가 됐지만 아직 국회는 정권 교체가 안 돼 있어요. 그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지금 검수완박 법안 막 이런 거 막 그 위헌 위법적으로 막 통과시키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이 지방선거에서 그 우리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래서 확실하게 그 선거 결과가 나와야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 뚝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시지 않을까 꼭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금 전 인터뷰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KBS, MBC, SBS 지상파 방송 3사가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남녀 1만 4,020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